2021년 7월 2일 불타는 금요일 불금 붕어영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주말에 다들 쉬실 텐데 이번 주말에도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네요. 창고에서 물건 갖다가 놔야 하는데 키쿠 키키키 힘내야죠. 감사합니다 붕어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번에 돈에 많이 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너무리하지 마세요. 뭐 현장직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일 많이 한다고 시급 더 주는 거 아닙니다. 일을 아예 안 하고 열심히 하건, 네, 설렁설렁하건 뼈 빠지게 하건 월급 똑같이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요령도 피우고, 네, 좀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근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 돈이하신 분이 오늘 이 시청자 경험담을 보내신 분이거든요. 제가 생산직 그 후기는 많이 여러분들한테 썰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할 건 없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제가 생산직 경험담은 대부분이 남자였습니다. 남자분. 그 공돌이 사연이었죠. 근데 오늘 썰은 좀 특이하게도 공순이 썰입니다. 공순이. 네. 이게 여자 근로자입니다. 여자 근로자분. 공돌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 공순이 얘기는 좀 자주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 후기도 별로 없고. 근데 오늘 또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공순이 후기를 보내주신, 현재도 일하고 계신 우리 엘모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 후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최대한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꽤나 깁니다. 붕어님 안녕하십니까? 전 29살의 여성입니다. 고졸에 평생 서비스직만 하고 살았고 경기도의 중심인 수원에서 살다가 지금은 충남 천안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 나이 먹고 자격증이라곤 쓸모없는 일본어 2급 제1LPT밖에 없네요. 아버지가 아프시고 병원에서 서비스직으로는 도저히 아빠 병원비나 약값을 감당하기엔 제가 모을 돈도 부족해서 남자친구를 통해서 공장이 돈 모으긴 딱 좋다 해서 공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물정도 어둡고 현재 결혼을 전제로 남친이랑 같이 살고 있고 남자친구는 4조 3기대로 외국계 기업 생산직이고 저는 공장 일이 진짜 처음이라 남친에게 조언도 듣고 3월 말에 병원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라섹 수술 후 알바 몬스터의 공장 공고들을 쭉 봤습니다. 하나는 2조 2교대에 그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 커피 생산하는 자댕이란 회사였고, 아이 뭔지 압니다. 예. 하나는 지금 제가 다니는 3조 2교대 용기 사칠 공장이었습니다. 물론 아웃소싱이고요. 자댕이란 회사 설명을 들었는데 거긴 상여금이 32만원씩 들어오고 일주일 주간 8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 일주일 야간 야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30분이었고 연차는 15개고 주말에는 무조건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구버스 타는 것도 가깝고요. 근데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무엇보다 보건증이 필수인데 없어서 발급을 해야 입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현재 다니는 용기 사치 공장 아모레퍼시픽이랑 헤이지 생활건강에 용기를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였습니다. 바로 아웃소싱 업체 갔더니 현장 면접을 본다고 하더군요. 진짜 붕어님 추노 영상 터스 영상을 하필 입사하고 봐버리다니. 일단 3주 이게 되고 4일 일하고 이틀입니다. 4일 주간 일하고 이틀 쉬고 4일 야간 일하고 이틀이 아닌 1.5일 쉬는. 주간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야간엔 저녁 6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아, 거두절미하고 면접을 봤는데 김포공장에서 원래 용기 찍는 회사였는데 그 태양의 후예의 송혜교인가? 아무튼 그 연기자가 쓴 화장품이 대박나면서 천안에 공장 하나 더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장이 2개죠. 계장 직급인 사람이 면접을 봤는데 병원에서 무슨 일 했나? 쥐야 일해봤냐? 등등 묻더니 언제쯤 입사 가능하냐고, 내일 당장 가능하냐고 해서 준비물이 텀블러랑 실내화인데 아직 준비 안 되었다고 목요일날 입사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목요일이냐고. 일단 C조에 사람이 없으니 거기 넣고, 그리고 아웃소싱 가장한테 야, 분쇄도 사람 필요해 라고 말하고 그 가장은 메모하고, 일단 4월 28일 날 A조랑 같이 근무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아침 9시에 아웃소싱 가장이 픽업해서 데려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 빌런 문땡땡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필 성도 문이네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A조 관리자 어, A조 관리자 주임이 문씨한테 신입 좀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질색 팔색을 하면서 대놓고 티를 내더군요. 가르치기 싫다는 식으로. 옆에서 저보고 그 문씨가 저한테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라고 대놓고 묻더군요. 참고로 문씨는 저보다 젊은 24살인가 25살이고 저랑 같은 아웃소싱 소속이었습니다. 사출기에서 나오는 화장품 용기를 분량 확인하고 포장하는 건데, 가스, 웰드, 기포, 미성형, 크랙, 이물 뭐 이런 종류 분량이 있는데, 아니 기스가 뭔지 웰드가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옆에 가만히 있으면서 저보고 다 포장하라 하고, 지나가다 제품 들고 가서 검사 확인한 여성분한테 가스가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겁나 빠르게 얘기하고 짜증내더군요. 그리고 포장한 것들은 팔레트에 지그재그 형식으로 놔야 하는데, 그거 몰라서 대물었더니 말귀 뭘 알아듣냐고 뭐라 하고, 용기마다 수량이 다른데 어떤 건 96개가 들어가고 어떤 건 120개가 들어가고, 기계마다 속도로 다르고 5칸을 넣어야 하는데 제가 실수로 6칸 넣어서 문씨가 지금 개판으로 해놓은 거 아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첫날인데.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라벨 교대자 오기 전에 회수해야 한다고. 그리고 창고에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채워놔야 한다고. 그렇게 첫날 매분 겪고 이튿날 빌어먹을 통근버스가 새벽 6시에 안 와서 아웃소싱 가장한테 문자로 뭐라 했더니 그 병원 앞에 사람이 안 타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쳐 갔다고 택시 타고 가서 택시비 15,000원 나오고. 이튿날 저보러 다짜고짜 하는 말이 얘 왔네? 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첫날 저는 C조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동 유아팀이 있는데 저는 유아팀이고 총 8명입니다. 제가 나이 제럴이고 아저씨가 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확실히 A조는 달랐구나 싶었습니다. 아저씨가 사축이 유압은 총 24개인가 여기 3, 4개바퀴만 돌면 적응된다고. 언니들도 잘해주고 우리 조 주임은 참고로 빌런인 줄 알았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세서 뭐라도 듣겠고, 양팔에 문신 가득한 문신충. 금형이나 사축이 이상 생기면 보조인 필리핀에 데리고 고치는데 괜히 못 고치면 소리 지르고 멀리서까지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한 번은 제가 받은 사축이가 이상해서 주임님 찾았는데 2바퀴를 돌아도 없어서 포기했는데 뒤늦게 와서 기계에서 소리가 나면 좀 불러요! 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맘 같아서 씨발 니 찾으러 니 넓은 거 2바퀴 돌았다. 지가 늦게 온 주제에 씨발 외치고 싶었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옆에 언니가 쟤 2바퀴 돌았는데도 못 찾은 거라고 그랬더니 무한하게 저를 보더군요. 아 맞나? 하고. 참고로 9시에서 9시 15분 1차, 9시 15분에서 9시 30분까지 15분 쉽니다. 2차. 그러니까 나눠서 준다는 거네. 밥도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1차,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2차, 오후에 3시부터 3시 15분까지 1차, 3시 15분, 죄송합니다.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2차. 이런 식입니다. 그 쉴 동안 제 기계 포함해서 다른 기계 사람 또 봐줘야 돼서 세대 보는 거 6, 3시 보고 막 그럽니다. 물론 저 쉴 때도 서로가 도와주지만 손이 느린 저는 좀 애먹습니다. 이틀은 A조랑 교대하고 이틀은 B조랑 교대하는데 제가 말한 그 문빌런 한 달 내내 걔랑 교대하는데 주간엔 수량 8개, 9개 나오는 거 야간엔 10개 정도 나오는데 저렇게 3개, 4개 접어놓고 튑니다. 심지어 주간엔 19개 나오고 야간엔 24개 나오는 걸 박스 10개만 접어놓고 갔습니다. 22개 플러스 19개 접느라 되지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기계마다 나오는 속도도 다른데 접다버리 밀려있고 지나가다 주임이 지금 밀려있는 거 안 보이나요? 주간근무자가 접어놓은 거 쓰고 나중에 접으면 됩니다 라고 갈궜는데 제가 그새 다 썼다니까 몇 개 접어놨길래 다 썼냐고 3개밖에 없었다니 주임이 알았다면서
아침에 오자오자 문빌런 갈랐습니다. 근데 그 문빌런이 저보러 하는 말이 그새 주임한테 말하셨냐고, 저보다 나이 많지만 입사는 제가 먼저 한 거 아니냐고 지랄을 해서 바쁘면 못 접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해서 우리 조 사람들이 실을 쳐줘서 잘 해결했습니다. 너만 바쁘고 힘든 거 아니라고, 쟨 그래도 다 접고 간다고. 여기서 느끼는 점은 상여금은 없고 연차는 11개인데 무조건 써야 한다고, 수당 안 준다고. 조를 잘 만나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붕어님, 여기는 오래 다닐 곳 아니죠? 제가 일해야 돼서 급하게 마무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 적으셨습니다. 마이비 영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질문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질문하시면 돼요. 채팅창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채팅 치셨는데 못 읽어드려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 이제 읽고 있느라서 읽다가 또 채팅 받아주면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싹 다 읽어드리고 이제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어요. 자, 화장품 공장. 죄송한데 일단 성이 재수가 없네요. 이런 말 하면 좀 또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왜 성이 하고 많은 성 중에 왜 그 성일까? 예. 더 이상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고생하시네요. 고생하시네. 병원에서 서비스직이라고 하면 원무과인데 맞죠? 내용이 길면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메일로. 메일 주소 찍어 드릴게요. 야. 보통 병원에 서비스직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원무과 아니면 코디네이터인데. 아이고, 집안 사정이 있으시네요. 집안 사정이. 그 가족분 중에서 많이 아프시나 보다. 아유, 다 사정이 있네. 근데 그 뭐야, 그 에모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아웃소싱 들어가신 분들 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다 저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 많은데 인생 좀 호떡하게 경험하려고 아웃소싱 오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대부분은 뭐냐 하면 돈이 아쉬운 사람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 집에 무슨 사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사업이나 뭐 벌렸는데 잘 안 돼가지고 비톡쪽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아웃소싱이 많이 옵니다. 여자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남자분들은 뭐 토토 있다가 돈 다 까입고 집까지 팔아버리는 사람. 아니면 치킨집 했는데 말아먹은 사람. 아니면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이 차서 이제 좋은 데는 안 받아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 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네. 님도 사정이 있으셔서 여기 왔구나. 4조 3계대 외국계 기업 생산직이다. 왠지 스테코의 냄새가 나. 스테코 아니면 스템코의 냄새가 나는데. 4조 3계대 천안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다. 4조 3계대. 네, 자댕 유명하죠. 자댕. 저도 이거 위메프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싸게 팔거든요. 예. 한번 몇 번 주문해 먹어봤습니다. 헤이즐넛. 네, 헤이즐넛 좋아합니다. 자댕. 너무 달아요. 근데 자댕이. 자, 아무튼 3조 2기대에서 이제 현재 4월 말부터 이랬으니까 이제 3달 차가 되는 거네요. 용기 47 공장.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빡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한 게 있어. 보통은 우리 에모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저 누구야, 강한거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좀 화장품 공장은 제가 있는 공장이 다르네.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 생산직에 들어가면 원래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요. 여기도 검사 포장을 하는데 보니까 화장품 공장이다 보니까 오퍼레이터 일을 같이 하네. 물건 찍는 것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3주 2교대 힘듭니다. 이거 많이 힘들어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4일하고 이틀밖에 이틀 쉬면 4일만 버티면 이틀이나 쉬네. 그리고 한 달이면 10일 쉬잖아.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겉보기엔 낫죠. 근데 막상 일해보면 저 4일 동안 아예 취미생활이든 뭐든 못합니다. 집에 오면 자야 돼요. 집에 오면 자기 바쁩니다. 4일 동안은 뭐 개인 여가 시간, 취미하는 동 같은 거 꿈도 못 꿉니다. 아마 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시겠죠. 지금 겪고 계시니까. 거기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주간이 11시간입니다. 주간이 11시간이고 야간이 13시간이에요. 특이한 게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이러면 야간 일하면 정말 피곤할 텐데.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11시간 남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남는 시간은 9시간, 19시간 정도? 거기서 밥 먹고 하면 7시간. 잠을 많이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다고 야간에 뭐 편하게 좀 쉬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웃소싱의 아웃소싱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 내일 당장 가능하냐. 예, 아웃소싱의 특징이 이거예요. 보통 좋은 곳일수록 좋은 공장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저렇게 내일 당장 가능한 게 아니라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람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서류 1차 서류로 일단 한 4배에서 3배에서 이렇게 거르고요. 그 다음에 적성 검사 봐요. LG 같은 경우 적성 검사 있습니다. 삼성하고 LG는. 삼성 사트가 있고 LG는 적성 검사 있어요. 필기시험 있습니다. 대기업에 웬만한 필기시험 있을까요? 필기시험 통과하고 2차로 필기시험 통과하고 그 다음 3차 면접을 봐요. 면접. 면접 보고 나서 면접 합격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뭐냐 하면 신체 검사. 4차까지 있어요.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 4차 신체 검사. 그래서 이거 4개 다 거치면 거의 한 달 정도 기간이 소모가 됩니다. 한 달.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려요. 한 달 정도 이제 대기기간 걸려서 한 2달 걸립니다. 막상 이제 공장에 출근하는 데까지. 그리고 출근하고 나서도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보느 정도는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바로 교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킵니다. 라인 소개하면서 공정 같은 거 이렇게 왜 강의하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실제 라인으로 투입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데 아웃소싱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당장 이제 오늘 면접 보고 바로 다음날 출근이에요. 왜냐 사람이 급하거든요. 일이 힘드니까 사람이 나가잖아요. 공백이 있으니까 항상 퍽이니 뭐세요? 항상 사람이 비어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오겠다 하면 좋아요. 네. 당장 내일 일할 수 있는 사람. 찬밥 더밥 안 되는 사람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왜 텀블러하고 실내화 왜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실내화다 슬리퍼 아닙니까? 그리고 화장품은 좀 나은 것 같은데 실내화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일할 때 슬리퍼 신고 일하나 보네. 이게 화장품이라서 그런가 보다. 아니 그 실내화 혹시 그거 얘기하는 거고 우리 그 중고등학교에 우리 왜 그 흰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나? 고무로 된 거? 그 실내화 얘기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이제 신고 다니는 거? 약간 더신 같은 거? 텀블러는 왜 필요한지 알겠다. 이게 텀블러는 왜 필요하냐면 이게 일하다가 이제 목이 타거든요. 목이 타니까 이제 목 마를 때마다 일할 때마다 이제 마시라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안 되니까 물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물 따라가지고 아 그래요? 사축기 온도가 뜨거워가지고 실내하는 그 외부에 이물 같은 거 들어갔다. 아 그래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네. 안전하시는 것보다 낫네. 안전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니까 에모님 그래도 보니까 야간에는 그래도 좀 일이 좀 할만한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카톡이란다. 채팅도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낼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하기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 텀블러 붓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텀블러 이거 많이 훔쳐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텀블러가 그렇거든요. 돈 주고 사기 좀 아깝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잠깐 내 텀블러 두고 못 챙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훔쳐가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텀블러 같은 경우에. 왜냐면 잠깐 일하다가 잠깐 정줄 넣으면 이게 놓치잖아, 이게. 빼먹고 올 수 있잖아요. 네. 빼먹고 온 사람도 있는데, 여자분들 중에서 손부로 나쁜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훔쳐가지 않을까. 간수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고 그런데, 여자분도 손부로 나쁜 사람.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들은 무좀 다 달고 있어요. 남자들, 여자들 무좀 다 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성함이 참 그렇네요. 예, 성함이. 예. 옆에 저보고 문씨가 저한테 와.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라고 대놓고 묻더군요. 일단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이분이 일단 외모는 그렇게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공장에서 일하면서 예, 예, 뭔가 좀 보통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 물론 외모를 비하면 안 되는데요. 에모님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이분 별로죠. 어,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지. 약간 왜 외모에 약간 자격지심 있죠. 왠지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남자도 여자든가 약간 외모나 약간 세상에 불만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뭐만 하면 왜요? 뭔데요? 예, 뭐 사람 얼굴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판단하게 된다. 이 관상이라는 게 이상하게 원래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이 사람 오래 못 보겠네요. 예. 아 근데 검사할 게 많네. 지금 개판호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본인보다 몇 달 일치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몇 달 일치 들어온 거야? 기껏해야 뭐 한 달, 두 달이겠지. 기껏해야 뭐 한 달, 두 달 아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뭐 이 사람이 뭐 2년 일찍 왔겠어요? 아니겠죠? 아니면 뭐 에모님 한 일주일 에모님 일주일 전에 뭐 왔을 수도 있고. 참, 자기도 온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참, 짬바트냐 하고 있어. 아 둥근 보스. 야 15,000원. 돈 아깝다. 월급도 그리 많지 않은데 15,000원 이게 타격 크죠. 아, 아니 이 여자분이 문신이 있다고요? 양팔에? 여자분들도 왜뭐 양팔에 이렇게 왜 문신 뭐 그런 거 있어요? 뱀 코브라 두 마리 지나다니고 뭐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장미꽃 한 10그루가 이제 팔을 완전 희망한 건가? 근데 에모니도 그렇지만 잠깐만 강어리도 그렇 물어볼게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문신 많이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 난 남자 여자도 문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문신이 그 정도까지 내는 애요. 발목이나 이런 데뭐 이니셜 같은 거 새기는 거? 뭐꽃 한 송이 이 정도 이해하는데 왜 문신으로 도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치 무슨 뭐 자기의 몸을 무슨 도화지처럼 쓰는다 진짜 도화지처럼.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도 자기 몸에 완전 도화지처럼 주 남자라고요. 아 남자라고. 어? 문신 있는 사람이 못할 텐데. 야, 제가 여기서 이 아웃소싱의 단점이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M1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좋은 데였으면 저 사람 아예 문전박대 당했을 겁니다. 못 들어와요. 근데 아웃소싱은 몸만 멀쩡하면 개나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좀 좋은 데 있어는 저런 사람들이 애초에 걸러지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문신이 딱 하면 야, 너 문신 혐오 가질 수 있으니까 토시를 끼든 긴팔을 입든 가려. 그게 싫으면 나가든가. 아, 본인도 있다고 강한 걸림도요. 회사에서 문신 있으면 좀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거든요. 문신 있으면 아예 안 받아주는데 대부분 안 받아줘요. 좀 괜찮은 데는.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옷 안에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몸에 보이는 부분에 문신하는 건 비추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문신 같은 건 좀 부정적입니다. 특히 공적인 조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공적인 조직에 들어간다거나 좀 큰데 들어가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문신 있으면 불이익 엄청 많이 받습니다. 애초에 안 받아주는 것도 많습니다. 문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사회에서 문신은 뭐 합법화 시킨다 얘기하는데 안 바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문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역시 아웃소싱이네. 이런 사람도 받아주고 말이야. 예. 그리고 이 아웃소싱의 단점이 또 보이는 게 뭐냐면 아웃소싱의 단점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웃소싱 공장들의 기계가 새 거가 아닙니다. 다 중고예요. 예. 중고. 그 겨우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요. 왜냐하면 새 기계를 쓸 수가 없거든요. 새 기계를 쓸 수가 없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이 썼던 기계나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거. 중고. 그런 거 이제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계는 쓰다 보면 금방 고장이 나거나 에러가 나요. 그래서 자주 고쳐야 됩니다. 손도 많이 봐야 되고. 중간에 이제 별탈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단점 중에, 아웃소싱의 단점이 또 뭐냐 하면, 이게 기계는 고장이 너무 자주 나는데 막상 고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원래 공장에서 기계 고치라고 보전반이 있는데 보전반이 맨날 바빠. 한 사람이 기계 19대 맞다 보니까 이런 경우 발생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고친다거나 아니면 고치는 사람이 너무 스케줄 빡빡해가지고 숫자가 적어가지고 못 고친다거나 이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웃소싱 특징이 뭐냐 하면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작업량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사람을 갈아 넣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냐 하면 사람 몇 명 더 뽑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런 기계 고치는 사람 두세 명 더 뽑아가지고 인원 여유있게 굴리면 바로바로 고쳐가지고 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일부러 안 뽑잖아요. 안 뽑거든. 왜냐? 사람 적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두 사람, 세 사람 못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사람 적다 보니까 기계가 여러 군데서 이제 고장을 나면 수리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죠. 야, 15분 쉰다. 자, 그러면 아까 시간 보니까 몇 시부터 근무였지? 이분이 몇 시부터 근무였지? 한번 시간대 안 볼게요. 아침 7시. 아침 7시니까 자, 2시간 쉬고 15분 쉬고 2시간 15분 쉬고 30분 쉬고. 아, 밥 시간 너무 작다. 야, 밥 시간. 저기 많이 30분이지 거의 쉬는 게 아닐걸요, 여러분? 저기 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 시간이라는 게 그냥 바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름마다 저 공장하고 식당하고 분리돼 있을 겁니다. 그 공장에서 나가서 식당 가져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줄 서는 시간도 걸리고 먹는 시간도 걸리고 공장 안에 나오는 시간도 걸려요. 그 막상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야, 나는 40분 쉬었는데 그것도 작다고 생각했는데 30분이면 이거 뭐 거의 쉬는 것도 아니네 이거는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요. 보통 요즘 1시간 주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1시간 주지 않습니까? 요즘 1시간 줄 텐데? 와, 30분을 주는 데가 있구나 아직까지. 거의 쉬는 게 아닐 텐데 이거. 고생하시네요. 거기다 밥까지 맛없으면 최악일 텐데. 자, 여기 보면 그 실 동안 제 기계 포함해서 다른 사람 기계도 봐줘야 돼서 세대 보는 거 6대씩 보고. 와, 한 사람들 세대씩 보는데 밥 타임 되면 6대 본다고, 6대 보고 그런다는 거잖아. 야, 손 느린 저는 애 먹습니다. 아, 이 박스를 접어놔야 되는구나. 아, 상해금은 없고 연차는 11개인데 무조건 써야 한다고 수당 안 주고. 붕어는 여기는 오래 못 다닐 곳이죠. 제가 이래야 해서 급하게 마무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래 다닐 곳 아닌데 근데 문제가 그거잖아. 여기를 벗어나서 또 다른 좋은 데를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말고 다른 데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뭐 강한 거인도 아시겠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좀 좋은 공장을 뚫기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런가 보면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나이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도 남자들에 비해서 좀 숫자가 적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분들이 붙는 데는 보통 검사인력, 영어로 치면 이제 인스펙터죠, 인스펙터. 남자는 오퍼레이터. 이 분리되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나이가 엄청 칼같고요. 반도체는 보통 여자 같은 경우 20대 중반 넘어가면 거의 안 맞는 생각하고요. 보통 여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SK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게 보통 24살 넘어가면 여자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 이번에 많이 뽑았잖아요. LG 계열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26살, 그러니까 25, 6대면 거의 못 들어가죠. 남자도 한 27 넘어가 못 들어가요. 나이를 굉장히 칼같이 보기 때문에. 그럼 여자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뭐 식품 공장 아니면 이런 화장품 공장이죠. 거기다 내가 자격증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없으면, 뭐,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아웃소싱은 가면 이제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너무 열악하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저렇게 일하면 3주 2개월 저렇게 일하면 200한 70, 80 세금 떼고 나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한 7, 80만 원? 근데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말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아웃소싱 업체 중에 떡값을 주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다른 데는 점심시간이 좀 더 길고 밥 시간이 좀 더 길고 그 차이겠죠. 그거 말고는 뭐 급여적인 부분이나 복지적인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네요. 아유, 원타지까지 와가지고. 남치분이 좀 잘해주셔야겠네. 남치분이 잘해주시겠네. 그래도 천안이 물가는 좀 쌀걸요? 다른 데보다. 그 수원보다 물가가 쌀걸요? 천안이. 천안이 그래도 인프라는 좀 많이 갖춰진 곳이라서 뭐 생활하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휴, 정말 고생이 많은데 일단 버틸 때까지 버텨보시고 할 수 있을 때만큼 해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저한테 또 찾아오세요.
그나마 조정되는 거라고요. 280 세건대 240, 50? 너무 작은데요? 아니 원래 그 정도 돈이 안 나오는데 에모님 회사에 돈 많이 떼먹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똥으로 또 많이 떼가나 보네. 이게 아웃소싱이다 보니까 차라리 있잖아요. 에모님 잠깐만 잘 들으세요. 너무 적은데요? 3주 이겨드시고 너무 적어요. 왜냐면 야간 6시간 들어가면 저게 있잖아요. 에모님 잘 들으세요. 떡값을 빼고도 270, 8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전 한 320, 30 됩니다. 3주 이겨드 저렇게 굴리면 단순 시급으로 계산해도 한 320, 30 돼요. 생산직은 남자 여자는 돈 똑같이 받으니까. 아니 3주 이겨드 FM도 저렇게 일하고 특히 야간 6시간 아닙니까? 야간 비중이 더 크니까 돈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럼 니만 28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야. 세금 떼고도. 근데 세금 떼고 240만 받는 거 40만원 삥땅 친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상여금을 안 주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원래 줘야 될 돈은 떼먹는 거라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어설픈 아웃소싱 가는 것보다 그냥 중소기업 가는 게 낫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훨씬 더 나아요. 중소기업 정규직 생산직 가면 차라리 돈은 안 떼먹어, 돈은. 뭐 다른 복지는 없다 하더라도. 맞잖아요, 에모님. 세금대가 280하고 세금대 240은 차이가 크잖아요. 40만원이면. 그렇다고 일이 편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40만원 정도 더 받아야 되는 돈인데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4대보험 안 가입 안 됐을 때 세전 금액이 289만원이라고요. 300만원 넘어야 돼요. 에모님. 320, 30만원 돼야 됩니다. 320, 30만원 사이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세금 떼서 280만원 돼야 돼요. 못 믿겠으면 유튜브에 3주 유교대 월급 얼만큼 받는지 검색해보면 나와요. 검색해보면 나와. 중간에 떼가는 돈이 있는데 진짜 너무 많이 떼간다 근데 인간적으로. 아웃소싱이면 떼가는 돈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있잖아요. 아웃소싱보다는 중소기업 생산직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데 아웃소싱 가는 것보다 그래도 어 그냥 중소기업 같은 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가도 매나 저는 뭐 다른 복지 같은 크게 없을 텐데 그래도 월급은 그대로 줄 거예요. 월급 그대로 일한 만큼 받는 거하고 저렇게 떼먹는 거하고 다르잖아. 저게 누적되면 또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일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일해보시고 다른 좋은 데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날 때. 이걸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에모님. 그 남자친구한테 지금 이런 사항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친구분은 어떤 반응입니까?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제가 남친이라면 여기 말고 딴 데 알아보라고 할 것 같아요. 일하면서. 아니면 너무 도둑놈이다. 일 빡세게 하는데 왜 주는 만큼 어? 주려면 다 줘야지 왜 삥땅을 많이 치냐. 삥땅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저라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하면서 물론 지금 나이대 지금 이 불경기에 또 좋은 데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천안이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돈만 잘 주면 된다고. 아니 돈을 떼먹는다니까. 근데 제가 능력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너무 잔인하시네요. 아니 남친 맞습니까? 남친 맞아?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남사친 아니에요? 야, 근데 너무 냉정하네요. 자기는 좋은 데 다니고. 아무튼 일하면서 여기보다 좀 나은 데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너무 심하네요, 여기 일하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그리고 저렇게 갈구고 뭐라 하는 사람 있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신경 쓰지 마. 너는 직거래라, 난 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을 겁니다. 예, 전면 대응하지 마세요. 아까 그 문모 씨. 예, 예, 문모 씨랑 전면 대응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가 승내고 해봐야 본인만 손해예요.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일하면 본인도 오래 버티기 힘들 거예요. 나이 어린 녀석이 싸가지 없다고 인성 나쁘다고 소문나면 뭐 본인 못 버틸 거야 아마. 그냥 저렇게 하다가 그냥 뭐 그만둬라 놔두시죠 그냥.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뭐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잘하려고 했다 쓰러지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